자, 사례로 알아보는 부동산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네. 자, 이번 지역은 어디로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 세종시로 세종시로요? 가보겠습니다. 네. 예. 세종시 상가. 상가. 네. 세종시 상가 상가 실거래 순위를 예, 보는 그렇죠. 거죠. 네. 예. 최근 1년 음. 제일 비싸게 평당가가 거래된 거 1위부터 3위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제 특별시, 광역시 다 돌고 네. 특별자치시 세종 남았습니다. 네. 자, 1등부터 볼까요? 네. 네, 보면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리 205-7번지입니다. 네, 대지 49평이고 평당 2,224만원, 10억 9천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네. 지도를 한번 볼까요? 네. 용포리 205-7 미리 찍어 놓으셨네요. 네, 찍어놨네요. 네. 충청. 충청도로 갔습니다. 네. 다시 밑에, 왼쪽 밑에. 좀 의외라면 의외일 수도 있지만 세종시 택지가 아니고 네, 저도 네, 좀 놀랐어요. 이제 택지 바로 밑에 있는 금남면에 네. 구 어떻게 보면 도심의 그렇죠. 상업지역이다. 네. 네. 사실 삼생활권이 바로 밑에 있잖아요. 예. 바로 밑에 있는 곳이 이제 금남면인데 삼생활권도 저희가 가봤지만은 상가 엄청나게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네, 매물들이 아니고 최근에 1년간 거래된 거는 금남면, 구도심 지역이네요. 네. 좀 특이하다, 그죠? 네. 상업지 코너 자리고 네,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 건물이라 보시면 돼요. 주변에서 볼 때는 랜드마크 같은 느낌 드네요. 그렇죠. 거의 랜드마크가 요 중심 구역이던데 네. 최근 거래에 이 땅도 하여튼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쪽 라인이 제일 핫하니까 상업지고 시장 끼고 있고 통행량도 굉장히 많고 네.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제가 그 2년 전에 갔었을 때 네. 요쪽 라인 사업지가 1,500 정도 했었거든요. 네. 네. 지금 한 2,000 초반. 요 어떻게 보면 삼생활권에서 네. 바로 내려오는 길이 여기도 있고 이런 길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건널 수 있습니다. 이제 바로 메인도로 메인도로 외에 상업지 네, 상업지 땅을 접하고 있는 상가입니다. 네. 자, 이 상가가 이제 BYC 건물 요거죠. 네. 좌측의 도로는 굉장히 좁아요. 좁은데 요 뭐 시장 이런 걸로 가는 거 같죠. 네. 네. 시장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있으니까 유동인구가 꽤 있겠죠. 음. 그래서 유동인구가 좀 많이 다니는 거고 좀 의외였던 거는 이제 깔끔한 택지 내 상가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구도심의 상가였던 게 네. 약간은 의외일 수 있죠. 네. 1등을 찾는데 맞죠. 네. 이게 이제 세종시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상가고 가격은 이제 10억 9천만 원, 49평 10억 9천만 원에 평당 2,224만 원입니다. 네. 디스코로 한번 봐주시죠. 네. 건물 현황을 한번 볼까요? 네. 보면 지금 건폐율이 거의 72% 정도 차지하고 있고 네. 예. 연면적 141평. 141평. 4층까지 지하층은 없습니다. 네. 그냥 뭐 소액 나름 10억대가 이 동네가 잘 안 나왔었는데 제가 최근에 요거 있잖아요. 요거 물건을 봤었거든요. 1,500이었는데 이게 한 2,000까지 거래가 됐더라고요. 네. 작년에도 물건이 나와 있었던 것 같고 네. 여기가 보면 메인이라 가지고 T자 상권. 아무래도 삼생활권에 있는 택지 쪽에 있는 상가들은 이제 거의 통상가는 나오기 좀 힘들잖아요. 네. 대부분 이제 구분 상가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땅을 깔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래도 조금씩 거래는 되네요. 네. 아무래도 상권 이용은 보다 더 동지역 쪽으로 깔끔하잖아요. 네. 그쪽으로 이용하기가 편하긴 한데 그렇죠. 아무래도 투자나 아니면 뭐 실제 소유는 이런 땅을 깔고 있는 이런 통상가가 확실히 좀 거래가 되긴 됩니다. 네. 그렇죠. 이런 데도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세종시 이제 넘어가는 바로 직전 라인. 네. 그쪽이거든요. 많이 바뀌었는데 이때가 2010년 당시고 네. 맞죠? 좀 이게 횡하네요. 아주 중요해요. 11년, 자, 13년, 15년,
거의 15년에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네. 그렇네요. 16년부터. 네. 저기 차고지가 이전한 것 같은데요? 네. 아직 있네. 네, 13년입니다. 아, 13년. 10년에 요랬었고 네. 이제 13년에 이렇게 15년 요런 느낌. 차고지 이전한 것 같다 맞죠? 네. 19년. 네, 차고지가 이전했네요. 네. 하면서 건물이 들어온 것 같아요. 예, 21년. 왜냐면 이제 이걸 제가 왜 로드뷰로 이렇게 봤냐면 네. 삼생활권에 요 아파트 있잖아요. 네. 삼생활권이 언제 조성됐는지를 보면 17년에 조성됐지 않습니까? 네. 여기 이제 18년 이런 것도 18년. 그러니까 17, 18년도에 이런 게 들어왔죠. 네. 예. 그러면서 요 녀석들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조성될 때 여기에 좀 같이 떴다가. 그래서 이제 아파트, 요 주변의 아파트가 언제 뜨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옛날에는 세종시 하면 그냥 장군면이었거든요. 네. 왜냐면 1, 2생활권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제 3생활권이 뜰 때 금남면. 네. 좀 이 내에서도 전체 흐름도 있지만 세부 흐름으로는 이런 흐름을 좀 탄다. 그렇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금남면 정도는 가까워서 맞죠. 네. 수요 흡수가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죠. 그리고 워낙 굵직굵직한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아직 멀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금남면에 KTX역이라든지. 네. 발산리 이제, 쪽에. 예. 예. 그 다음에 대전에서 올라오는 지하철, 네. 대전 지하철 연장이라든지 세종까지 연결되면 네. 이런 데가 환승역이 될 가능성이 있기 네. 때문에 계속적으로는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네. 거죠. 네. 제가 알기로도 원래 이제 신도시 택지가 이렇게 조성이 되면 사실 유해업종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오기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구도심에 그렇죠. 보통 들어오는 게 맞아요. 좀 실제 이제 보통 경우인데 네. 근데 여기는 유성, 대전으로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 원래 여기 구도심에 있는 여기가 이제 삼생활권에 대체되는 유흥지역으로 조금 바뀌면 네. 좋긴 한데 아직까지 현황 모습을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네요. 그렇죠. 그렇네요. 왜냐하면 좀 금남면 자체가 작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토지 투자에서 공식이 있는데 이게 상가 투자에도 좀 비슷하게 들어가거든요. 네. 왜냐하면 상가가 결국 땅값이 올라야 되니까 이렇게 개발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개발지 인근에 좀 알록달록한 이런 상업지, 주거지 네. 이런 게 오른다. 그리고 이제 주거 인프라가 가장 잘 되어 있는 원도심 있죠. 네. 도시. 이게 이제 대전이 그 역할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대전이 영향을 많이 받게 돼버렸죠. 네. 그다음 공주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네. 나아가서는 청주까지도 워낙 큰 도시가 들어오다 보니 네. 어쨌든 1등은 이제 삼생활권 밑에 있는 금남면에 네. 코너 땅을 깔고 있는 일반 상업지역 땅을 깔고 있는 상가가 1등입니다. 네. 자 이제 2등 2등은 예 3등을 먼저 볼까요? 왜냐면 3등이 바로 밑에 네.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1999만 원입니다. 네. 용포리 쪽 같은 라인이네요. 예. 아, 요거죠, 예, 요거. 네. 예. 요거 우리 지난번에 이것도 봤었던 네. 우리 토지 스터디 때 맞아요. 예, 봤었던 거고 그때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요거 물건 기준으로는 그때 한 2천만 원 나왔던 아, 걸로. 그래요? 예, 요거는. 근데 세가 생각보다 좀 괜찮았었어요. 네. 근데 단점이 이제 요렇게 뭐가 있냐면 코로나 중에 사실은 노래 클럽이라는 게 아, 있고 그렇네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 너무 잔잔한 건물들에서 건물이 낡아가지고 그냥 나쁘지는 않은데 좀 손탈 게 많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가격이면 또 다른 걸 대체할 만한 것들도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인사이트를 키우기 위해서 그냥 가서 봤던 거고. 뒤에 보면 약간 손탈 게 많아 보이죠. 예. 네네. 그렇네요. 확실히 노후화된 상가 건물이었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요게 이제 3등입니다. 3등. 아, 네. 그때 2000에 나왔었구나. 네, 네. 제가 착각한 것 같네요. 제가 그럼 3년 전에 봤었나? 2년 전인가? 네. 그리고 그때가 2020년 12월입니다. 12월. 네. 지금 22년 9월. 네. 근데 저는 그래서 항상 메모하는 습관이 제가 이제 강정구님이 이거 할 동안 네. 제가 과거에 메모해놨던 걸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게 또 개별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것도 그렇네요. 있으니까 네. 주거지가 좀 괜찮은 주거지가 1200만 원 나왔었어요. 그때 음. 당시에. 자 2등 볼까요? 2등. 네, 이제 2등을 한번 예. 볼게요.
2등은 네. 도담동. 도담동입니다. 이제 동지역입니다. 네. 네, 드디어 동지역이 나왔는데 57억에 거래됐고요. 아, 네. 평당은 2,084만 원. 도담동 616. 도담동 하면 일생활권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 유치원 네, 용지로 유치원 되어 용지로 있네요.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는 임대 이제 플랜카드가 붙어 붙어 있는데 있네요. 네, 이게 임대 붙어 있었는데 5월 달이고 어쨌든 통째로 그렇죠. 네. 평당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거래됐습니다. 보니까 이제 그 유치원 용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 계획에 의거해서 건폐율이 60%까지 이렇게 지을 수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유치원 용지에서는 사실 다른 업종을 못 하나요? 용적률은 200%까지 이렇게 할 수 있고 업종이 다른 제한이 업종 제한이 있을 것 네, 같은데요. 네, 딱 있었어요. 유치원만 해라. 교육시설로 이제 들어갈 수 네, 있군요. 그렇죠. 이게 아.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이 인구를 대비해서 여기에 유치원 용지가 딱 있어야 가장 효율적이고 이만큼 해야 효율적이다 이걸 네. 정해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유치원 같이 생기진 않았다 맞죠? 네. 과거 모습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실제 저 주인 찾기가 좀 힘들 수도 있겠네요. 음. 네, 좀 제한이 있으면 그냥 빈 땅이었네요. 과거는 빈 빈 땅이었고 언제쯤 지어졌을까요 이게? 2019년 한번 보겠습니다. 19년도 그대로. 아, 음. 그대로네. 근생 임대 19년도 11년도에 이제 짓고 있네요. 최근에 지어진 지 것 얼마 안 같습니다. 됐다. 예, 네. 예, 작년에 지어진 거. 이런 거는 약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여기 상가 가격은 이 정도다 이래 판단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 네. 근데 여기서 찾은 공통점이 뭔지 저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네. 여기서 찾은 오늘 이제 상가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이제 평택 했을 때 기억나세요? 네. 평택 했을 때 제일 비싼 게 평택시청 상권에 있는 상가가 제일 비쌌고 그게 한 5천에서 6천 대 네, 있었고 네. 그 다음 고덕신도시 업무지구가 비쌌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택지지구 신도시가 들어온다 해도 바로 인근에 있는 상업지역이 좀 비싸게 거래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가격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구도심 네. 메인 상권이랑 네. 신도시에 네. 또 근생할 수 있는 그런 부지랑 비슷하다군요. 비슷하게 맞죠. 약간 기억이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요. 납니다. 아, 예. 그래서 옛날에 봤을 때 이제 평택에서 제일 비싸게 거래됐던 게 요 평택 여기 있고 요 네. 라인에 모텔촌 있죠. 그렇죠. 네. 네, 요 라인이 좀 비싸게 거래됐었고 여기도 이제 구도심의 상업지잖아요. 네. 그다음 또 비싸게 거래된 데가 여기잖아요. 서정리. 여기 서정리 네. 고덕신도시 우측편에 네. 요 라인에서 한 블럭 뒤에 있는 땅이 또 비싸게 거래됐었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상업지 옆에 상업용지 옆에 업무지구가 있었는데 여기 네. 여기서 요건가 요게 비싸게 거래됐었잖아요. 네. 요 라인에 업무지구. 네. 그래서 보니까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살기 좋아지지만 땅값이 오르는 거는 인근의 구도심 상업지역도 땅값이 오르더라. 네. 이런 공통적인 이게 평택도 그랬고 지금 세종시도 그렇고 네. 또 뭐 우리가 계속 지금 순위별로 보고 있는데 네. 거의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지금. 네. 구도심이 이제 무시 못하겠네요. 그렇죠. 구도심 이제 상업지는 예, 신도시랑 또 다른 색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다른 규제. 다른 규제. 택지지구 내는 규제가 좀 딱 제한이 있잖아요. 업종 네. 제한이 딱 있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색깔, 다른 규제로 인해서 같이 성장하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구도심의 희소성. 네,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이 생활권이 형성될 때 이 인근 지역 1, 2생활권이 형성될 때는 여기 3생활권이 형성될 때는 여기 지금 6생활권이 형성 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연서 연기 조치원까지. 조치원까지 네. 막 이렇게 좀 퍼지고 있는 이런 움직임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캔부스 카페, 카톡방, 강의, 답사, 스터디 활동은 제목 옆 더보기에 상세 설명을 확인해 보세요.